네, 어제는 이 고영태 씨의 재판도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쪽에 이렇게 흰머리가 수북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는 저희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염색을 못하고 흰머리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세치가 있고 구치소에서 이제 염색을 못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였는데 과거에 이제 청문회나 이럴 때 보면 말끔한 양복 차림 깔끔하게 네.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수감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고영태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 현재 고영태 씨는 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품수수 대가, 인사청탁 대가를 받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천홍욱 전 청장은 이 최순실 씨와 만났다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사무관이라고 있는데 관세청에 이사무관은 고영태 씨와 전 총장은 이제 이어주는 인사 부분에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사무관이 한번 만날 사람이 있다며 제가 관세청장한테 도움이 준 사람이라는 듯 말해서 망설이다가 이 최순실 씨와 만났다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돈이 이제 2천만 원이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을 만약 주고받을 때 그 뇌물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 뇌물 사건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정말 궁금해요. 만약에 진짜 몰래 받을 거였으면 현금으로 받든지 다른 누구한테 제3자로 돌려받든지 할 텐데 자기 계좌로 버젓이 내가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사실은 뇌물같이 은밀히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현금으로 추적 안 되는 것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하고 인사하고는 멀리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아니면 뭐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끔 계좌로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니 뇌물을 왜 계좌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의 항변도 가끔 나옵니다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도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제일 큰 게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가 중요한데 인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부정부패가 역대 정권에 다 있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그 형인 이상득 의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또 형인 노건평 씨 관련돼서 뭐 형사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YSDJ 때는 또 아들들이 인사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 경우엔 가장 어떻게 보면 허탈한 거예요. 이게 형제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뭐 30년 이상의 지인의 그 지인이 또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유흥업소에서 어떻게 알게 된 사람 통해서 가장 인사 청탁 중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가장 고영태 씨는 뭐 융업소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방 만들면서 이제 알게 됐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해명은 본인 해명은 뭐 본인 해명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통령의 인사권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위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관세청장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누가 찾아내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고영태 씨 재판에 지금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또 한 번 설전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뻔하죠. 왜냐하면 이건 고영태 씨를 유죄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와 상관없이 고영태가 인사 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돈을 받고 나한테 추천을 했다. 나는 전혀 모른다. 아마 그러면서 고영태 씨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최순실 씨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청장은 뭐라고 했냐면 최순실 씨한테 실제로 만나서 이 관세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자면 충성 맹세까지 했다는 부분이며 사실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아주 본인도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아닌데 워낙에 고영태 씨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고영태 씨 일당이 뭐 사건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고영태 씨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현재 검진을 받고 있고 잠시 후에 병원 밖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고영태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강남 성모병원의 VC센터가 아마 검진센터인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11시 30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료를 마치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치소 수감을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어쨌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재판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듣겠죠, 담당자한테. 예. 그래서 병원 진료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구치소에 이 자체 이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게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만약에 물론 오늘 당장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병원에서 만약에 치료받는 기간은 나중에 구속기간에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구속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그 형태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도관의 그 감시 하에 뭐 네. 하루 이틀 정도 입원했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해서 장기간의 입원과 뭐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속 집행 정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주지는 병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속 집행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미결 구금 일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기간은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아주 심하냐 아니면 가벼운 증상이냐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VC 센터라고 나온 곳을 좀 찾아보니 굉장히 내부가 이렇게 호화롭고 VIP들이 많이 가는 이런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간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일반 진료분들하고- 수감자들은 저렇게 나갈 수 없죠. 예, 정말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목숨에 어떤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면 사실 외부 진료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에 좋은 위치에 또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진료받거나 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병원이 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인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